팬 여러분, 구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 배팅 유시 시간이고요. 자, 오늘은 11월 9일 대망의 대통령배 대상경 주는 날이고요. 자, 또 역시 혈통 전문가 박남규 위원 또 기습 취재기자 김태훈 기자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대통령 나오시나요? 결과도 보고받지 못할 것 같은데요. 아니, 하는지는 알고 있을까요? 하는지도 모를 것 같은데요. 완전히 변방 중에 변방이라 변두리 중에 변두리라. 오늘 경마가 또 상당히 흥미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또 능력 있는 신마들도 많이 나오고요. 재밌는 인상 많은 것 같아요. 자, 과연 이제 박 의원께서는 이제 4경주하고 8경주죠. 예. 4팔두기 노리고 계시고 김태훈 기자가 6경주하고 10경주 두 경주 승부를 앞두고 계십니다. 자,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1경주는 변마레이스입니다. 국산 육군의 1200인데요. 일단은 이제 8번에 세제의 사랑이 데뷔 이후 처음으로 최약체 편성. 이러고도 못 들어오는 게 또 경과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 8번 세제의 사랑 중심으로 5번의 영웅비카 보여준 게 없는 말이죠. 팔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세대사랑은 이 편성에는 인정을 해야죠. 여기까지 지금 무심을 하고 이번 경기로 풀어나가기는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워낙 기복이 좀 능력이 떨어지는 마필이기 때문에 인정이 되고, 영웅비카라는 마필이 장점은 이제 보여주지 않았다는 게, 전력이 노출이 안 됐다는 게 장점이긴 한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영웅비카라는 마필은 능력마 대열에 올라갈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마필이 뭐 대기를 팔린다면 저는 뭐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마필인데 일본 덕봉산 이번 경기는 좀 추천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7번, 8번의 앞선인데 일본 덕봉산도 1번 게이트 이점을 살리면서 선의권에서 최대기력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워낙 편성이 약하다는 점에서는 일본 덕봉산에게 기회가 오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야, 이 덕봉산에가 기회가 온다는 게 얼마나 편세 약합니까? 저도 덕봉산을 말씀드릴 줄은 몰랐어요. 네, 이거 은퇴할 때까지 처음 같은데요, 네, 처음이에요, 처음. 자, 김태훈 기자. 일단 뭐 편성상 8번만 세제사랑은 인정을 안 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이 센 말은 아닌데 나머지 맛들이 너무나 없습니다. 어차피 배당판에서 8번 넣고 3배, 4배, 4배, 5배, 5배 쫙 팔릴 텐데 저는 대끼를 하더라도 5번만 영웅비카가 낫지 않겠냐. 자, 이마필 주행검사 9월 19일 주행검사 때 스타트 능력 괜찮았고요. 전체적으로 약간의 여운이 있었습니다. 데뷔전 때 늦바라하고 무리 없이 했는데 막판 끝까지 좀 올라갔고요. 물론 센 말은 아닙니다. 이 영웅비카한 마필이 센 말은 아니지만 나머지 마필들은 실전에서 똥말로 검증이 된 만큼 영웅비카는 아직 검증이 안 됐고요. 그래서 영웅비카가 발주만 좀 잘하고 붙어준다면은 그래도 배팅 가치는 8번 5번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좀 이제 띄워줄 이제 보여주지 않은 말이 이제 5번의 영웅비카, 6번의 이제 베스트 테이커. 베스트 테이커보다는 이제 5번의 영웅비카 좀 숨겨져 있는 그런 말이 되겠죠. 저도 뭐 그게는 뭐 이긴 의지가 없고요. 팬 여러분들께서는 박남규 의원이 그래도 참 큰맘 먹고 진짜 큰맘 먹고 추천한 말 덕봉산. 저는 뭐 결과를 따라가지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경주 볼게요. 이경주가 1경주는 전사를 냈어요. 이경주가 저는 오전장 최대 승부처로 연기를 보고 있습니다. 한합사고는 1200인데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죠. 자, 액면은 지금 7번의 쾌속질풍과 3번의 빅터 주행이 모아지고 있는데
변수가 무지 많습니다. 많죠. 일단 뭐 3번, 7번은 보여준 장점은 가지고 있는데 잠재력이 있는 마필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2번만 증명제왕이 요거 뭐 데뷔전 때도 제가 뭐 추천을 해드렸던 그런 마필인데 마체는 좀 유사합니다만 혈통적 기대치는 굉장히 높은 마필이고 지난번 경기를 보니까 그 외측으로 약간 삐지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박은은 기수가 그거 제어하느라고 뭐 제대로 추진도 못했던 그런 상황인데 이번 경주는 케이스가 2번입니다. 3번, 7번이 튀어나가면 안쪽이 갇히기 때문에 그 외측으로 삐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상쇄가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추진을 제대로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착차가 별로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경주 적응도 한번 했다는 점도 그렇고 안쪽 게이트의 진명제왕을 이번 경주는 노리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 능력 자체가 괜찮은 마필들 간의 접전 경주입니다. 축은 없습니다. 7번마 쾌속질풍이 데뷔전에서 1분 00.7 상당히 좋은 기록을 보여줬지만 선행을 못 갔을 때는 또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하고 박의원께서 말씀드린 2번마 진명지왕도 8조에서는 기대치를 상당히 높게 가지고 있는 신마인데 적응했기 때문에 이번엔 좀 더 나을 수 있고 3번마 빅터준도 직전경 그럼 괜찮았고요. 다들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있는 마필인데 여기에 또 6번마 퀸 엠파이어란 마필도 싹수가 좀 있습니다. 저는 배당이 나와준다면 6번마 퀸 엠파이어가 아니겠느냐. 막판 한 발 자체가 좀 있습니다. 추임력이 있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는 초반에 좀 빨리 붙었다가 걸음 자체가 퍼졌는데 선두권 보내주고 쫓아가준다면은 6번마 퀸 엠파이어가 배당을 봤을 때 뭐 입상 가능성 뭐 아주 높진 않지만 배당을 봤을 때 배당 메리트를 감안했을 때 6번마 퀸 엠파이어가 나름 재미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 편성이 좀 세기 때문에 뭐 앞선 쪽에서는 뭐 3번 그리고 7번 쪽에 앞선이 나가겠습니다만 결코 앞선에 장담할 수 있는 레이스는 아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립니다만 이 기복마 부진마 레이스에서는 선행이 통합니다. 선행이 장땡이에요. 그러나 능력마 레이스에서는 정말 뒤에서 오는 말들이 정말 보통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추입 말들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 노리는 복병 이번 경기 가장 강력한 추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이 되겠고요. 또 그 말이 또 개인적으로 저는 자이언츠 코즈웨이에 피가 또 한 발 딱 들어갔어요. 그 피가 딱 들어간 말인데 물론 그 분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 피가 한 방울 딱 들어감으로써 이게 제대로 한번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래서 이번 경기는 막판에 정말 불꽃 추입할 수 있는 한 마리를 넣고 무조건 배당이죠.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경주 국산 육군의 1300이 되겠고요. 3경주는 이것도 정말 1경주 묻지 않습니다. 6번의 골로네이드 중심으로 이번에 천일과 7번의 본봉 두 마리가 팔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 뭐 이번 경주도 충만 없는 그런 레이스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5번 라운 팬텀에 좀 관심이 갑니다. 이 라운 팬텀이란 마필도 뭐 지금까지 보여준 건 없는 그런 마필인데 일단 힘이 좋은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뭐 이번 경주 레이스가 빠르지도 않고 또 박태룡 기수의 기승인데 박태룡 기수의 어떤 기승술과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점에서는 이 라운 팬텀의 첫 입상을 이번 편성에서 좀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나 싶은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이제 3경주 부진마 경주입니다. 별 능력 없는 마필들 간의 혼전 양상의 경주인데 직전 2경주에서 진행께서 말씀했다시피 부진마 경주에서는 선행마가 들어온 경우가 많다. 이번 경주 선행 자체는 7번마 봄봄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선행 가서 덜미가 잡히고 항상 그거름이긴 하지만 이번 경주는 편성상 훨씬 더 약한 상대를 만났고 편한 선행이 이상이 되기 때문에 경기상 7번마 봄봄을 빼고는 좀 논하기가 어렵다. 7번 놓고 후차권은 좀 어렵게 현장에서 좀 골라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솔직히 뭐 봄봄도 지난번에 댕 나가서 장렬하게 3닥땡이 답니다. 그게 답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번 댕이라면 메리트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각도에서 김태형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기억해 주시고요. 자, 4경주가 또 이제 방랑경에 오늘 오전장 첫 번째 노림수를 안고 가는 게임이고 국산 육군의 1200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자, 일단은 9번의 킹어 헤드랑 8번의 조은인 쪽 인기가 모아지고 있는데 김태형 기자 보시면 어떤가요? 일단 이번 경주 역시 뭐 10마드 간의 경주인데 능력이 아주 센 마필은 없습니다. 제가 이번 제 4경주에서 가장 재밌게 보는 마필은 바로 7번마 관악대부. 이 7번마 관악대부가 되겠습니다. 9월 5일 주어인 검사 때 순발력 어느 정도 있었고요.
뒷심도 어느 정도 꾸역꾸역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전 데뷔전 때 조교시 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조교시 걸음이 좋아가지고 인기 3위, 데뷔전 치고는 좀 많이 팔렸는데 막상 실전에서는 1200m를 처음 뛰어가지고 걸음 자체가 그냥저냥 좀 평이는데 이번 경주는 선행 찬스입니다. 뭐 숨겨진 선행마들이 한두 마필이 있습니다. 1번마 파티타임이나 3번마 파워앤스피드가 있지만 이 관악대부가 지금 선행 작전을 염두에 두고 밀고 나간다면은 선행 나간 관악대부라면은 분명 뚝심도 있고 훈련시 걸음 조교 때 걸음이 좋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지 않겠느냐. 7번 놓고 흑자권을 좀 공략하는 게 재밌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박남균의 추천이죠. 일단 뭐 이번 경주는 그 편성 두수는 9도 단촐합니다만 내용적으로는 혼돈도가 굉장히 높은 레이스예요. 인기 마필들이 믿을 만한 인기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제 보병 제가 노리고 있는 보병을 추구로 갈 텐데 뭐 인기마보다는 주력은 복대복마권을 노리고 가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인기마는 오히려 이제 받쳐놓고 일단은 빛나는 한방 준비가 돼 있는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하여튼 뭐 지금 뭐 8번이든 9번이든 뭐 이런 말들 장담 못하는 말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8번에 이제 조은이는 좀 체중이 좀 빠져야 될 것 같아요. 좀 당연히 체중 좀 상태는 좀 반드시 좀 필히 체크해 두셔야 돼요. 해주시고 이런 인기를 상쇄할 수 있는 숨어있는 복병 한 마리 노리고 들어가는 박남균의 단통 승부 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산 5권에 1200원으로 준비된 오경주 상당히 또 이것도 재밌는 게임인데 액면상으로는 6번의 매니머니와 이번에 장산자재 중기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좀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뭐 장산여제가 승문전인데 또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일단 선행은 유력해요. 근데 문제는 최근에 입상을 했을 때 보면 끝걸음이 여러 개 없었습니다. 걸음이 좀 무너지면서 들어오고 있는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 일단 승문전에 선행 가겠습니다만 과연 버텨낼 수 있겠느냐. 일단 6번만 메리머니가 역시 또 선의권에서 압박을 해가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좀 대끼리 승부는 좀 위험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저는 이번 경주 좀 배당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대상은 7번 최강하버이지 않나 싶은데 이 최강하버라는 마필은 워낙 마치가 좀 왜소한 마필이에요. 그렇지만 스타트 능력을 지니고 있는데 최근에는 뭐 앞선에서 레이스를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닥권에서 레이스를 전개했는데 이번 경주는 선의권에서 전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레이스가 빠르지 않다는 점에서는 감량 2점에 7번 최강하버 이번에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 뭐 보여준 액면상은 1번마 장산여제 선행, 6번마 매니머니의 선입. 뭐 한 방으로 끝나도 할 말 없는데 좀 더 안정적인 마필은 6번마 매니머니가 그래도 뚝심이 있고 상태도 괜찮고 좀 더 안정적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보는 복병은 이번 경주 바로 9번마 마리아고 이 9번마 마리아고가 되겠습니다. 복승식보다는 3복승식 막권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데 자 이마필 기본적으로 똥말로 쳤습니다. 저는 이마필을 똥말로 쳤고 신경도 안 썼고 뛸 때마다 인기 3위, 3, 4위 팔려도 저는 똥말이 왜 팔리나. 자 그러다가 9월 13일 경주 때 의외로 종반이 상당히 좋은 걸음으로 올라오면서 2차를 차지했고요. 그때만 해도 어부지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직전 경주도 바닥권에서 올라오는데 끝걸음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이번 경주 직전 3차로 승분전을 치르는 마필인데 주로가 지금 교체를 다 했기 때문에 무겁고 선두권이 장산여제가 무너져준다면은 9번만 마리아고가 막판 한 발로 3짝 정도는 상당히 재밌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3복 승식으로 6번, 9번을 놓고 공략하는 게 재밌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뭐 앞뒤 양방이 다 있는 말은 6번의 메리머니 같아요. 따라가는 조건에서도 충분히 능력이 되기 때문에 장선 여자가 버티냐 마느냐 이런 조건이 될 것 같고 복병이 이제 7번의 최강하버 9번의 마리아고 저는 개인적으로 10번의 퀸 허드슨이 지난번 경기에는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탐색을 했고요. 원래 뭐 그렇게 게이트 때문에 늘은 말은 아닌데 이번에도 정상적인 출전 주기를 보였기 때문에 10번의 퀸 허드슨도 3차권 이내의 승부를 본다면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6경주 보시죠. 6경주는 이제 국산 5권에 치러지는 김태형 기자 첫 번째 출전되는 게임이고요. 일단 3번의 샤크 중심으로 이번에 12번의 호위무사와 이번에 굿 액턴 중있게 모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뭐 3번, 12번은 승무전에
지난 대면에서 모두 이제 선행으로 입장을 했다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샤크가 선행 가능성이 높고 호위무사는 지난번에 뛰는 모습을 봤을 때는 따라가도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3번, 12번의 가능성도 뭐 어느 정도는 열어둬야 되고 일단 3번 WJ가 지난번에 이제 공백을 가지고 나오면서 아쉬움을 남겼다는 점에서는 상태만 괜찮다면 뭐 WJ에게도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그런 레이스지 않나를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성 기자. 일단 이번 주 6경주를 추천경주로 잡은 이유는 덱길로 팔리는 3번마 샤크와 12번마 호위무사 덱길이 한 방이 도저히 인정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두 마필 다 승문 전에 1300 첫 도전이고요. 선행 가서 들어왔던 마필입니다. 뭐 두 마필의 능력 자체가 월등히 세다. 그렇다면 뭐 들을 수도 있는데 제가 뭐 취재해보고 만나본 결과로는 두 마필 능력이 뭐 월등히 센 마필도 아니고 이 3번, 12번 덱길 마코는 꺾고 들어가고 잘만 하면 이 두 마필 다 꺾일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나름 배팅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승부처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뭐 특히 뭐 11 호위무사는 뭐 이번에 선행 못 가겠죠. 3번의 샤크가 먼저 이제 선행 나가는 조건이기 때문에 따라갔을 때 일단 또 그것도 1300이라는 거리가 솔직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뭐 3번, 12번에 조금 부담감이 있다는 얘기고 그 빈틈을 노렸을 때 한 마리의 복뱅이 또 김태형 기자가 노리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김태형 기자의 추천 기대를 좀 부탁드리면서 자 7경주 들어갑니다. 7경주는 혼합 3군에 1400으로 채워져 있고요. 일단은 이제 3번에 호스프펙트랑 2번에 클로징 쪽 인기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이번 경주도 능력이 의외로 좀 드러났다고 봐야죠. 안쪽에 1번, 2번, 3번이 다 스타트 능력도 지니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는 칩이 좀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자력으로. 따라서 1번, 2번, 3번 안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 클로징 같은 경우는 승무전이라는 부담은 있지만 뭐 선행도 가능하고 또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라는 점에서 일단 기본 능력 가장 센 마필이라는 점에서 인정이 되고 후즈 퍼펙트랑 보란드시바의 후적 싸움에서는 전 1400이기 때문에 보란드시보다는 그래도 후즈 퍼펙트가 지난번에 역시 따라가면서 능력을 발휘했다는 점에서 이번 3번 마건을 기본 마건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클로징의 좀 그리적인 문제적인 측면에서는 뭐 크게 신경 쓸 건 없을 것 같죠. 또 특히 직전 보니까 뭐 덱이 아니고 외곽을 따라가는데 그림이 남더라고요. 자, 김태형 기자. 뭐 능력상 그리고 보여준 걸음상은 2번 클로징과 3번 후즈 퍼펙트 2, 3 마건이 이렇게 보이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뭐 클로징 1400을 처음 뛰고 가장 찝찝한 거는 이 8주간의 출전 주기입니다. 상승세의 신의 마필이 출전 주기를 뭐 6주 이상 7, 8주로 늘리는 경우는 뭔가 좀 이상이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좀 불안 요소도 있고 3번마 후즈 퍼펙트 뭐 직전 경주는 IC 후대라는 강축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 근성을 보여줬는데 13주의 승부 패턴은 쉽게 보시면 안됩니다. 저는 2, 3 덱기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배당을 노린다면은 바로 10번마 왕관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조금 추임력이 있다가 한참 바닥을 거쳤습니다. 한참 걸음 자체가 아예 안 나고 깡바닥 뭐 선행 가서 덜미가 잡히고 했는데 직전 경주가 아예 참고 가자 종반 걸음에 약간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마필이 숨겼다가 쏘는 게 아니라 실전에서 변화를 조금 보였기 때문에 만약에 2번, 3번이 무너져 준다면은 10번만 왕관의 주인한테 막판 한 발의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 배당 메리트가 좋기 때문에 10번만 왕관의 주인을 놓고 고배당을 좀 노려보는 게 재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건 여담입니다만 지난 이번에 나오는 3월 후즈 퍼펙트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번 10월 4일 구경주였죠. IC 후스데이에 몰락. 정말 뭔가 좀 망치를 한 대 맞는 느낌? 참 경마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절대 강마라 봤는데 또 근데 후즈 퍼펙트가 얼마나 센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해도 또 하등 또 이상하게 없는 애 있었는데 일단 김태형 기자가 좀 약간 염려하는 부분들은 좀 저는 좀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클로징이 잘 나가는 조건에서 지금 2달 만에 나오고 있는데 아마 그 일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 박태경 기수까지 태운 것 같긴 한데 그 점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 합니다. 그 틈을 노린다면은 복병이 없어요. 근데 복병이 1번에 보란듯이 내지는 10번에 왕관의 주인은 확실히 지난번 경기의 마지막 끝걸음은 평소와는 다른 모습 보였기 때문에 능력의 변화가 왔다. 그래서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경기 들어갑니다. 국산 4군에 1,800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자, 8경주는 박남규위원회 오늘도 두 번째 추천 드리는 레이스 되겠는데, 자, 일단은 9번의 호소람을 중심으로 7번의 택티컬 레이와 2번의 연주 대원인 기만권이고요.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역시 뭐 축은 없는 경주고요. 최근 제2의 전성기라고 말하고 있는 이번만 연주대군이 그나마 좀 낫습니다. 뭐 하지만 연주대군도 능력이 더 있는 마필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계속 착승권하고 입상하고 있는 거지 지금보다 능력이 더 있는 마필은 절대 아니라는 점에서 분명 한번 컨디션이 무너지기 하면은 와르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연주대군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9번만 호소람 2억짜리로 들어오는 마필인데 기대 이하로 뛰자 바로 47주로 옮긴 이후 지금 계속 강을 보고 있는데 상태 자체 직전 경주보다는 출전 주기가 좀 돌아왔기 때문에 좀 나아 보이는 건 맞지만 47주 패턴상 마필이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은 승부를 조금 약하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변만을 노리고 싶은데 저는 10번마 초이스 캠프는 마필 능력은 다 나왔습니다. 걸음은 다 나온 마필이고 항상 초반에 지금 따라붙지 못해가지고 매번 늦추입 이게 뭐 안 가서 한 게 아니라 초반에 말이 안 간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1800m에 출전을 했습니다. 김옥성 기수라면은 무조건 중반 무빙으로 감고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최근 끝걸음 자체, 힘 자체가 좀 있기 때문에 인기마들이 불안하다면은 10번마 초이스 캠프가 중반 무빙 승부 이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10번마 초이스 캠프가 좀 재밌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남규 추천입니다. 예, 이번 경주 역시 변수를 노리고 하는 그런 에이스죠. 일단 뭐 2번, 9번이 새끼일 텐데 어쨌든 연주대군도 장거리가 잘 어울리는 마필은 맞습니다만 뭐 지난번에 최근에 계속 지금 장거리를 뛰면서 지난번에 한 번 입상을 했다는 게 좀 걸리는 그런 부분이고 호소람 같은 경우는 상태감은 뭐 지난번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이 호소람도 과연 1800이라는 경주 거리를 쉽게 극복해낼 수 있느냐. 일단 뭐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무시는 못합니다만 따라서 대끼는 이번 경주는 좀 위험한 그런 에이스라는 점에서 역시 변수를 노리고 하고 지난번에 컨디션이 나쁘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입상이 실패했지만 그렇지만 이번 경주는 역시도 지난번보다 훨씬 더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복분마 한두 노리고 하는 추천 요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호스람이 참 그 휴양 이후부터 뭐 대길로 팔리면서 배당판의 바람을 상당히 많이 자주 했던 마필인데 계속적으로 그래서 승부는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이 좀 그림이 좀 폭발적이지 않다는 점에서는 일말의 불안감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일단 이번 경주도 또는 능력이 좀 잘 은폐된 말 중에서 그 말을 중심으로 아마 박남규 한방 들어실 것 같아요. 많은 기대 관심 부탁드리면서 자, 대망의 구경주 대통령배 대장경주 국산 1군의 2000m 레이스 신성원이 정말 꼭 한번 적중을 하고 싶은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강하게 한번 승부 들어가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가 3번의 한강행이죠. 또 7번의 매직댄서, 8번의 경보대로 역시 부산 말들 중심으로 배당권 들어갈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강 이적은 전 지난번에 뛰는 거 보면서 부산, 서울 통틀어서 넘버원으로 등록하지 않았나 싶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주 뭐 인상적인 걸음을 보여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당분간 한강의 계정의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관심권에 가져가고 7번, 8번, 9번 이게 아마 많이 팔리겠습니다만 저는 7번, 8번, 9번 다 어렵다고 봅니다. 이 9번 퀸즈 블레이드 지난번에도 앞도 인기리였었는데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00m는 역시 버거운 마필이고 매직댄서도 2000은 좀 그래요. 뭐 몇 번 일반 경주에서 2000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큰 경주에서의 2000은 항상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 경부대로도 물론 지난번에 공백을 가지고 나와서 이번 경주는 지난번보다 컨디션은 더 좋긴 합니다만 역시 경부대로도 2000m는 좀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3세 마필 뭐 떠오르고 있는 10번마 금포스카이랄지 12번마 석세스 스토리 요런 마필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싶은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뭐 부산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뭐 서울 마필들은 한 수 아래라고 평가받고 있는 대통령배인데 제가 뭐 취재를 곁다리를 해서 알아본 결과로는 7번 매직댄서, 8번 경부대로, 10번 금포스카이, 3번 한강이죠. 네 마필의 부산 마필 전력이 좀 낮고요. 서울 마필 중에서 복병을 찾는다면 저는 13번 흑기사를 보고 싶습니다. 역시 뭐 성장세를 타고 있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가 싱그러운 아침을 구마신으로 이겼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1군에서 그 싱그러운 아침을 구마신 이겼다는 거 좀 걸음 자체가 한 번 더
성장을 하지 않았냐라고 보고 있고요. 상태가 직전보다 좋습니다. 물론 부산 말들이 세긴 한데 서울 마필들도 13번 흑기사가 지금 상태나 그리고 직전경주 복귀상 걸음 자체가 변화왔기 때문에 터진다면 13번만 흑기사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광교비상보다는 흑기사다. 예, 저렇게 보고. 일단 뭐 서울마을의 대표는 뭐 딱 두 마리밖에 없네요. 4번에 광교비상과 13번에 흑기사. 흑기사 들어오면 구국입니다. 광교비상에 들으면 한 500배 되지 않을까요? 두 마리 3번, 13번 그렇게까지는 안 받을 것 같고 네임밸류라는 게 돼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부산 말들이 변함없이 강세를 보이고 역시 또 이 3세마 대상 경주 이제 그 출전이 그 3번 한강의 이적은 정말 지난번에 있으나 악군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봐도 힘이 있어서 밀리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또 2000이라는 변수. 2000은 조금 짧은 맛이 있지 않나요? 근데? 약간 그렇긴 해요. 근데 뭐 어차피 지금 뭐 짧기로 치면 매직댄서 경부대로 퀸즈블랙 다 짧은 마필이기 때문에 지금 상승세 한강의 기적이 지금 조시로 보면 뭐 7번, 8번, 9번은 능히 전 제압을 한다고 봅니다. 안정적인 느낌만 10이나 금버스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느낌도 있고 어쨌든 지난번 농림부 장관배에서 네버신 미포에게 일격을 당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자기 그름은 유지했던 그런 말이 되겠고 어쨌든 그 아까 김동기 연결됐습니다만 지난번 그 싱그러운 아침을 안쪽에 박아두고 외곽 전개를 했던 13번의 흑기사의 구마신차 앞서는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느낌도 있습니다. 약간 굉장히 재미있는 경주이고 뭐 이런 경주는 뭐 구멍술래가 해서 아닙니다. 어쨌든 그 빼버릴 인기 말들이 많아요. 뭐 그런 말들도 다 일단 빼버리고 또 복병 중에서는 가져가면 가져가고 그러면 뭐 구멍수는 만에 한 세 구멍에서 해결되지 않을까. 삼복선을 간다 하더라도 세 방 안에서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구경지 한번 신성훈을 믿고 한번 같이 가보는 레이스, 같이 동참하는 레이스로 저는 자신 있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0경주 국산선거에 1700으로 치러지는 김태형 기자 추천인데요. 10경주는 4번의 에코크라스트 중심으로 7번의 불국산과 11번의 트리플 라이트가 인기권인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이번 경주도 좀 혼전도가 좀 높은 그런 레이스죠. 어쨌든 이 3번 에코크라토스가 뭐 2차로 기수가 기승했다는 장점도 있고 또 선에 선입이 된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에코크라토스가 가장 입상에는 좀 근접한 그런 마필이지 않나 싶은데 나머지 마필들은 사실 믿을만한 마필이 별로 없어요. 따라서 저는 이 2번 장산곤매라는 마필이 최근에 좀처럼 걸음의 변화를 못 보여주고 좀 헤매고 있습니다만 이번 경주를 앞두고는 뭐 컨텐츠 좀 좋아졌고 혹시 이 마필도 선의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배당의 주인공은 이번 장산곤매가 될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충마 없는 혼전 경주가 되겠습니다. 인기마들에 대한 의미가 없고 엇비슷한 마필들 그리고 능력도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경주 전개와 현재 컨디션 자체가 상당히 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이번 경주 전개상 절대적으로 찬스를 맞은 마필 한 마필이 있고요. 또 컨디션 자체가 많이 좋아진 마필이 있습니다. 그 두 마필 위주로 배당 자체는 무조건 노려보는 그런 승부처 경주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 솔직히 뭐가 더라도 할 말이 없는 아주 난타전 레이스인데 김태형 기자가 노리는 거는 뭐 이건 확실한 축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을 놓고 가기 때문에 뭐 제 개인적으로 어떤 말이든 할 말이 없는 게임인데 그 승부의 타이밍과 내용을 일단은 김태형 기자가 제대로 접수를 했기 때문에 믿고 가신다면 좀 좋은 승부 있지 않을까 느낌이 있습니다. 좀 참고로 좀 부탁드리고요. 자, 마지막 11경주입니다. 혼합이구나 1400. 이거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더라고요. 난타전입니다. 자, 액면산 1번의 헤니 액티브 중심으로 배당을 돌아가는데 8번의 젠테너리와 12번의 라이언 갤러퍼 강세를 보입니다만 전반적으로는 난전으로 봐야겠죠. 충모가 없는 레이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헤니 액티브도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이 헤니 액티브가 최근에 계속 지금 연투를 해내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 헤니 액티브가 그렇게 센 마필이라는 생각은 뭐 데뷔 전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뭐 입상을 해내고 있는데 이번 경주가 정말 고비라고 봅니다. 지난번 경주 때 1200에서 정말 힘겹게 버텨내는 그런 모습. 문제는 경주거리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편성이 뭐 지난번 편성 못지않게 정말 빡빡한 편성이기 때문에
해내 액티브도 장담을 못하는 레이스고 저는 11번 비그랜드라는 마피를 재밌게 봅니다. 일단 뭐 선행마다 워낙 많은 레이스이기 때문에 비그랜드도 뭐 선행도 선입 저는 이 비그랜드가 취입도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선입권에서 움직일 텐데 전개적으로 페이스가 빠르다는 점에서는 참고 가는 비그랜드에게 마지막에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뭐 1번만 해니액티브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센 말로 봤었는데 직전 경주의 내용만 놓고 보면은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조금 더 이제 센 말로 봤던 걸 조금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는 느낌 때문에 뭐 안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감축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이번 경주에서 제가 보는 복분마 두 마필은 4번마 프로레인저와 10번마 월드장입니다. 이 4번마 프로레인저는 끄는 악벽 자체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 끄는 악벽만 잡아가지고 참고 인진다면은 막판 한 발이 좋습니다. 이번 경주 선행마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김철호 기수가 끌려가지고 외곽으로 나와버린다면은 메가라 없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에 참고 있다면은 막판 한 발이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추입이 가능해 보이고요. 이 10번마 월드장은 원래 모래를 맞으면 못 뛰는 그런 악벽이 있었던 그런 마필이었습니다. 직전 경주 1번 게이트에서 상당히 좀 불리하게 모래를 막 맞고 탔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걸음 자체가 나오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승분전이고 분명 상대마들의 전력이 만만치가 않지만 걸음 변화, 성격의 변화를 보였던 마필인 만큼 이번 경 10번마 월드장도 나름 재밌지 않겠냐. 터지면은 4번, 10번 이 두 마필 안에서 터뜨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문제는 일본 해니 액티브인데 이 말은 제가 이제 5월 24일 날 이 마필이 외척으로 이제 급 사행하면서 막판에 정말 굉장한 날라왔죠. 네. 외곽에서. 그 이후로 제가 이 말을 빼고 말씀드린 게 없습니다. 다 놓고 주위에서 여러분들이 만류를 해도 꿋꿋하게 놓고만 계속 승부를 해가지고 적중해드렸는데 처음으로 지난번 경주를 제가 목도하면서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어요. 저는 제가 이 허니 액티브 데뷔전 때 제가 혈통적으로 큰 메리트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물론 데뷔전 때 전 깜짝 놀랐어요. 안 된다고 봤는데 외곽을 사행하고 막판 날라올 때 걸으면 좋았어요. 근데 그래서 6월달에 첫 입상할 때 입상을 했죠. 보란듯이 할 때 깨질 때 얘는 사이즈가 여기까지구나. 저는 그때부터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편성이 강하지 않고 입상을 했는데 뭐 지난번에 잘못 뛴 것도 있고 또 하나 문제는 1,400이라는 경주거리예요. 마필이 걸개가 길게 안 나오는 마필인데 의외로. 직전에는 어찌어찌 해가지고 머리채로 버텨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번에는 직전보다도 더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좀 요거 빼고 좀 내심 했는데 뭐 버텨내긴 하더라고요. 저는 뭐 믿고 와서 맞추셨어요. 일단은 스탠드 카메라맨을 또 김태형 기자가 또 강하게 또 언급을 했던 그런 마필이었죠. 중배다 적중해냈는데 적중하면서 이제 다음에는 빼겠다. 배신 한번 때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12번에 라이언 갤러퍼 쪽에 왜냐면 지난번 레이스에서 거의 뭐 시간과 거리가 좀 아쉬워서 그렇지. 같이 왔죠. 그러면 뭐 거의 잡는 그림이 아니었냐 그런 느낌도 잘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정리만 풀린다면 라이언 갤러퍼에도 기회가 있지 않나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해니 액티브를 놓고 해도 과연 되냐 안 되냐인데 이게 처음으로 불안감이 급습하고 있다는 거 이것만 알고 임하셔도 이번 경주는 중배당을 일단 건드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오지 않았냐 느낌이 있습니다. 잘 한번 참고하시면서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